네, 현재 시간 2시 53분 33초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저희가 문을 열었을 때랑 방송을 시작했을 때랑 비슷한 하락폭 보여주고 있네요. 각각 1.68%, 1.61% 하락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의 종목별로 들고 가야 될지 매도해야 될지는 지금 이 시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이화증 과장과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장에서 고할 종목이 많을지 스톱할 종목이 많을지 궁금하네요. 10개 오후장 특징들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상한 종목 후보 열어볼까요? 일단 오늘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된 종목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한국석유, 흥하해운, 그리고 이구산업, 한일사료가 있고요. 빨간불 켜고 있어요. 반면에 SK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 그리고 STI는 파란불이 켜져 있고요. 첫 번째 수상한 종목은요. 이 종목을 볼게요. 한국석유입니다. 물론 좀 윗꼬리가 살짝 달리긴 했는데 그래도 포기는 못하겠는 게 다음 주 월요일 또 주말 사이 또 어떤 뉴스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한국석유 이화진 과장님 들고 갈까요? 매도할까요? 저는 스탑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스탑이요? 예, 지금 오늘 아침에 뭐 상한가 갔다가 좀 빠지고 있기는 한데 네네. 지금 이제 오전 대비해서 이제 오후에 나오는 이제 기사건들이나 대부분 보면은 이제 이런 이제 국영 매체나 결국에는 뭐 피해 사실이 거의 없다라는 흐름으로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 물론 결국에는 뭐 이스라엘의 향후의 이제 보복성에 대한 공격들이 뭐 주말에도 좀 나올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항상 그동안 뭐 우크라이나 때 이후부터 계속 꾸준하게 이런 유가와 관련된 흐름들은 좀 단기적인 좀 변동성이 좀 크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흐름에서는 어느 정도 이미 그 이란 쪽에서도 이미 한번 했었고 결국에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여기서 보복성 공격이 나왔지만은 핵시설에 대한 피해가 아직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다음 주 월요일에 아무 일 없다 그러면은 생각보다 빠르게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번에 저희가 이제 이란 이스라엘 사태를 최근에 있었던 지정학적 리스크와 비교해 보자니 러우 전쟁이 생각이 나요. 네. 근데 조금 다른 게 당시 러우 전쟁 당시에는 곡물에 대한 타격이 컸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천연가스. 근데 이번에 만약 이란 이스라엘과 관련돼서 이게 확전이 된다면 석유와 굉장히 타격이 클 것으로 보여져서 나는 리스크를 안고서라도 한국석유 가져가겠다 하는 분들도 제 주변에 좀 있으시거든요. 그래요? 근데 물론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러시아는 뭐 산유 국가로서도 베스트 5 안에 드는 이제 그 국가이고 뭐 이란 국가도 뭐 산유국도 나름 이제 크긴 하겠지만은 사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사우디 같은 경우도 이제 이스라엘이나 그 관련된 관계에서도 조금 개선되는 좀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85달러 내에서도 사실 그 가격대에서 아직까지는 90달러 선까지는 올라가지 좀 못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거는 조금 지지를 할 저항대가 조금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각에서는 4차 중동 전쟁까지 좀 일으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뭐 여기서 뭐 말해봐야 큰 의미가 없고 결국에는 추후에 좀 미국이나 이런 이스라엘 관계에 대한 부분도 조금은 물론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 꾸준히 이스라엘 쪽에서도 말을 했지만은 이제 그걸 넘어서서 이번에 공격을 했다는 건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지금 오늘 이스라엘 오후쯤에 이스라엘 증시가 이제 열리게 되면은 또 그 흐름과 오늘 밤에 조금 미국 시장 또 흐름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석유 현재 21% 여전히 좀 강한 상승 보여주고 있긴 한데요. 윗꼬리가 살짝 달릴 것 같고 우리는 또 리스크를 안고 가기는 좀 불안하니까 여기서 스톱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수상한 종목 후보는 무엇일까요? 이번에도 전쟁과 관련된 종목일지 보시죠. 이구산업인데 구리하면 또 떠오른 대표적인 기업이잖아요. 최근에 또 원자재가가 많이 올라서 구리 가격도 비싸다고 하는데요. 이 이구산업은 스톱입니까? 고입니까? 이거는 고입니다. 고요? 왜 앞서 한국석유는 스톱인데? 이거랑 조금 저는 이제 구리는 좀 다르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거는 일반적인 어떻게 보면 지정학적 리스크로 오늘 같은 경우는 반등을 했다라면 사실 구리 가격 같은 경우는 산업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좀 크다라고 좀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초고압 이제 변압기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나오고 그 다음에 초고압 이제 케이블선이 이제 나오기 때문에 그쪽에는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전선에 대한 수요가 결국에는 이게 1년, 2년에 대한 수요가 아니라 장차 거의 한 10년을 보고 계속 꾸준하게 수요가 좀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신규 수주액 자체가 계속 꾸준히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 케이블
전선에 이 원자재가 거의 90%가 구리입니다. 결국에는 북미 쪽이 거의 2,000km 이상의 수주액이 향후에 계속 꾸준히 좀 나온다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구리 가격 뭐 지금 한 대략 런던 거래소에서 대략 9,500달러 정도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게 $10,000 흐르면 이제 저항선을 뚫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구리 가격에 대한 가격도 계속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좀 한국 석유와의 관련된 이런 원자재 가격을 좀 차별화가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 그럼 이구 산업 보면요, 다른 원자재 안에서 뭐 구리 관련주라던가 아니면은 뭐 다른 원자재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찾아본다던가 혹은 오늘 보니까 뭐 사료라던가 곡물주들도 좀 반응해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쪽으로 순환매가 이어질 가능성까지 염두하고 하나씩 발굴해 보는 거는 좀 위험할까요? 농산물 가격은 사실 우크라이나 자체가 워낙 이제 곡물에 대한 이제 생산 국가가 굉장히 높았던 국가였고 비중이 컸죠. 비중이 컸었죠. 결국에는 이번 같은 경우는 저는 생각보다 좀 빨리 끝날 수 있을 거라 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원자재 관련해서는 조금은 이제 비중을 줄이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당연히 이웃 산업은 좀 제외하고 라고 본다라고 했을 때 저는 산업의 수요에 집중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는 사실 우리가 단기적으로 커버하기가 쉽지 않은 좀 구간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는 너무 비중을 늘릴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괜히 다른 원자재까지 찾아보진 마시고요. 그냥 구리로만 집중. 이고 산업은 그래서 고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 수상한 종목 보시죠. 아, 왠지 엘컴텍도 고일 것 같은데요. 아니, 왜 제가 어제 그랬어요, 엄마한테. 엄마, 우리 집엔 골드바가 없어? 그랬더니 있겠니? 없더라고요. 왜 진즉에 금을 좀 안 사놨을까? 엘컴텍 고예요, 스톱이에요? 고예요. 고예요? 네. 근데 이거 정말 금값이 오르면 엘컴텍도 정말 찐수혜가 있는 실체가 있는 종목이에요? 실체가 있는 종목이라고 자회사라고 좀 보이고 있는데 물론 이제 결국 금 가격이 오르는 거는 물론 이런 최근 이런 지정학적 뭐 중동 전쟁이나 이런 이슈로 인해서 뭐 달러 자산과 같은 안전 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이 계속 꾸준히 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결국에는 금리 자체도 계속 이제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 뭐 하반기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은 사실 인플레가 생각보다 쉽지 않은 상황에서는 당연히 뭐 달러 자산이나 금 가격에 대한 안전 자산, 특히 환율에 대한 방향 등이 생각보다 이게 크게 전환되기가 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적어도 물론 이게 지속성이 계속 강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어느 정도는 단기간은 어느 정도 금 가격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엘컴텍도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여기서 궁금한 게요. 엘컴텍이 오늘 뭐 4% 그래도 이 시장 안에서 상승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금값은 사상 최고가인데 왜 엘컴텍의 주가는 사상 최고가를 못 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본 사업이 아니라 이제 자회사에 대한 비중에 좀 차이가 있는 거고 결국에는 시장에서는 결국 금 가격에 대해 금 관련 수혜주를 이제 뽑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비트코인 얘기를 했을 때도 비트코인을 사면 되지 왜 굳이 코인 관련주를 사냐라는 의미와 좀 똑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향도는 좀 미치는 영향은 적었다. 하지만 그 의견 주셨습니다. 엘컴텍까지 알아봤고요. 다음 이번에는 하락하는 종목 안에서 수상한 종목 꼽아볼게요. 다음 종목은 SK하이닉스입니다. 오늘 SK하이닉스가 6% 넘게 급락했어요. 거의 이 정도면 뭐 폭락이라고 SK하이닉스는 말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딱 그 6% 넘는 순간 이걸 사 마라 많은 분들이 고민하셨을 것 같고 현재는 좀 밑꼬리가 달렸습니다. SK하이닉스 들고 갈까요? 매도할까요? 참 어려운데 스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톱이요? 네. 아니 이럴 때 과감하게 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단은 시장의 방향성이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이 동반적으로 움직였다면은 이제는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시장에서는 충분히 저는 반영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4월 25일 날 실적 발표가 할 거고 물론 낸드 쪽에 2.24조 정도, 낸드 쪽은 아마 2천억 정도 적자가 나올 건데 결국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만약에 이번 물론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HBM3 이 양산을 3월 20일 날 했습니다. 10일밖에 안 되긴 하지만 이게 얼마만큼 매출이 잡히냐에 따라서 SK하이닉스 분위기가 다른데 왜 그동안 SK하이닉스가 외국인이 안 사고 빠졌냐?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생각보다 빨리 들어왔습니다. HBM 시장에서. 지금 HBM3 자체가 2분기쯤에 양산이 시작할 거고 HBM3E 같은 경우가 2분기 한 말쯤에 이제 양산이 시작된다 그러면 원래 예상이 3분기 아니면
아니면 4분기였습니다. 이게 당겨지다 보니까 물론 오늘 다우투자증권도 리포트가 나오긴 했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SK 하이닉스가 이쪽 시장에 대한 경쟁이 생각보다 밸류에이션 자체가 이제 조금 정도 낮출 필요가 없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AI 수요가 많아진다. 그러면 향후에 이제 16단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쪽 시장 향후에는 삼성전자가 조금 우위로 갈 수 있는 측면이 아닌가라고 했을 때 오히려 삼성전자가 오히려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빠졌을 때 매수를 잡아야 되고 SK 하이닉스는 제가 볼 때는 오늘 17만 원도 아랫단에 나오긴 했었습니다만은 한 16만 5천 원대까지 오면은 네. 그때를 한번 좀 담아보는 건 나쁘지 않을까. 지금 당장에 굳이 이 가격대라면은 제가 볼 때는 차익 실현 더 나올 수 있다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톱입니다. 만약에 오늘 저희 수상한 종목 후보에 삼성전자가 있었다면 네. 그럼 삼성전자는 고였어요? 네, 삼성전자는 겁니다. 아, 한미반도체가 스톱인 이유는 오로지 반도체에 대한 뷰보다는 네. 이 HBM 시장 안에서 삼성전자가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으니까 거기서 약간 좀 추가적인 조정은 나올 수도 있기에 스톱을 주셨습니다. 전체 10가지에 대한 고의 스탑 의견은 어떨지 정리해 볼게요. 고가 많을까요? 이번에는 고가 조금 더 많긴 하네요. 한미반도체, 자람테크놀로지, 이고산업, 필옵틱스, 엘컴텍, STI 곤데요. 저 너무 궁금한 게 오늘 반도체주 급락할 때 왜 자람테크놀로지 왜 오른 거예요? 아까 삼성전자와 관련된 그거 MOU 관련 이슈가 아마 나왔던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슈성으로 좀 움직인 거군요. 네. 그럼 여기서 오늘의 베스트 수상한 종목은요? 한미반도체입니다. 한미반도체. 이게 패턴을 잘 보시게 되면은 네. 예전부터 곽동진 대표가 주식을 사고 빠질 때만 항상 샀습니다. 오늘도 샀어요. 그 아니면은 주식을 자사주 매수가 있거나 네. 그 이후에 한 며칠 있으면 항상 수주 모멘텀이 항상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서 항상 고민을 하고 있는 거는 삼성전자 쪽으로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이미 마이크론 나왔었고 마이크론의 HB3가 2분기 때부터 양산이 됩니다. 삼성전자도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2분기에 양산이 시작이 되는데 그 시점에서 TC본도 장비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기존 같은 경우는 이제 얘네가 지금 NCF 필름에서 이제 NUF 소재를 도입하게 되면서 네. 결국 SK 하이닉스 쪽으로 HBM 만들었던 공정을 서서히 좀 만들고 있다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TC본도 장비가 이번 수주 물량이 들어온다라면은 충분히 모멘텀이 있을 거고 우리가 4분기 실적 발표 때 한미반도체가 깜짝 놀랬던 게 뭐냐면은 작년 9월에 그 900억짜리 TC본도 장비 수주 받았던 물량들이 원래 2분기나 3분기에 인식될 줄 알았는데 4분기에 인식됐습니다. 그 일부. 그러면 1분기 때 그 장비에 대한 매출액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4월 말이나 5월 초쯤에 실적 발표가 있을 건데 그 모멘텀이 제가 봤을 때는 좀 한미 반도체로 수급이 좀 쏠릴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 반도체 단순히 그냥 오늘 뭐 반도체주들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반발 매수 혹은 기술적 반등을 노려보자가 아니라 곧 있으면 뭔가 수주와 관련된 소식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네. 더해 보겠습니다. 한미 반도체를 탑픽으로 주셨고요. 그럼 이 한미 반도체뿐 아니라 다른 반도체주도 오늘 뭐 예를 들어 STI도 고를 주셨는데 네. 여기서 바로 타격을 받지는 않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네, 어느 정도는 뭐 이미 실적 발표들이 뭐 TSMC나 ASML 나왔지만은 물론 다음 주 삼성전자 콩콜에 전 집중을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30일쯤에 이제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결국에는 최근에 삼성전자 관련주 뭐 SFT나 아니면 다양한 지금 수주 공시가 하나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밸류체인 쪽은 충분히 계속 꾸준히 저는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콩콜에서 어떠한 발언과 투자에 대한 캐펙스 투자가 본격적으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삼성전자 관련 밸류체인은 좀 보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화진 과장의 시선은 삼성전자 향으로 쏠려 있고요. 한미반도체, 근대 한미반도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나중에 수주 소식이 나왔을 때 그 주인이, 그러니까 연결고리가 삼성전자가 그렇죠. 될 수 있으니까 그 가능성에 저희는 눈을 여겨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화진 과장과 함께했고요.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